윤석열 술자리 그 주벽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청담동 술자리 사건. 청담동 술자리 사건. 네, 이건 지금까지도 은폐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경찰과 검찰의 조작 수사가 은폐하는데 일조를 한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보도 이후에 한 달이 지난 시점이죠. 당시에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의 집을 찾아간 더 탐사 취재진들에게 고통을 보여줘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이후에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같은 일들이 빗발쳤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그리고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도 더 탐사 등에 10억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고 벌써 2년이 지난 얘기죠. 네. 그리고 뭐 고소장까지도 30장 분량의 고소장도 냈다. 네, 30장 분량의 고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건 다 아무런 증거가 없는 네. 본인이 그날 어디에 있었는지 부분들 입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전혀 없는 맹탕 고소장이었어요. 그렇죠. 이번에 그래서 10억 손배소의 그 재판부, 이 재판장이 윤석열 탄핵 전에는 조금 이제 톤을 좀 낮게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계엄 이후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나니까 톤이 좀 달라졌어요. 원고인 한동훈 본인이 그날 어디 있었는지를 왜 밝히지 못하냐. 그렇게 아주 팔을 걷어붙이고 질책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2만 페이지 증거 자료를 지금 강 기자님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네, 네. 네. 그 중에서 피해자 윤석열이라고 돼 있네요. 네. 윤석열이 직접 처벌 의사 확인서라는 걸 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확인됐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한동훈은 직접적으로 자기가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은 고소를 안 했기 때문에 윤석열도 이제 우리 보도로 인한 성담 술자리 보도로 인한 피해자로 이제 경찰은 간주를 했는데 사실상 이 명예훼손죄는 이제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실에 강진구 등을 처벌할 생각이 있는지를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위 사건에 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열이 이제 피해자 자격으로 강진구를 엄벌에 처하라. 피해자 윤석열. 네. 자, 너무 낯설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보십니까? 한 매체의 기자를 상대로 저렇게 좀. 피해자 윤석열, 피고발인 강진구. 네. 사실은 이게 이제 변호사들 얘기에 따르면은 지금 우리 이제 형사재판 이제 막 첫 재판 이제 준비기일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내란 수개의 명예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과연 우리 실정법으로 내란 수개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처벌 국가 형벌권을 동원해야 되는지 이 자체가 아마 논란이 또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지금 재판이 이제 막 개시가 된 상태인데 네. 이건 공교롭게도 내란이 일어나고 나서 재판이 시작이 됐어요. 네. 그날 유관모 검사가 거의 뭐 자포자기한 상태로 나와서 약간 혼이 좀 나간 듯한 그런 모습으로 그 공소 사실을 이렇게 내려가던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본인이 내란 수개를 위해서 공소 사실을 읽는 게 얼마나 자괴감이 들까라는 생각도 제가 잠시 해봤습니다. 그런데 김대기 비서실장이 대통령은 당일 밤에 사무실에 계신 걸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실에 계신 걸로 안다. 그랬는데 대통령 경호처 이번에 이제 또 증거 기록에서 찾은 거죠. 네. 대통령 경호처에서 이런 그 답변을 했죠. 대통령님 일정은 보안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대에는 외부 일정이 없었음을 확인해 드립니다. 네. 외부에 공식 일정은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7월 19일 날 청담 술자리가 있던 그날 네. 그러니까 외부 일정이 없었다. 그러니까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강변하기 위해서 이제 저런 답변을 보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자기들이 확인할 수 없다 그래놓고는 확인해 드립니다. 이런 말은 이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뀌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장철호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청담동 술자리에 대해서 고발한 사람이잖아요. 네. 자유총연맹의 이제 사무부총장으로 극우 유튜버들을 이제 대통령의 이제 그 선전대로 네. 조직화하는 그런 활동들을 이제 한 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고발인 조사를 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22시 45분경에 대통령이 집에 들어가더라. 아크로비스탄에 들어가더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 활동 일지를 증거로 제시를 했고요. 그렇죠.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저는 증거 가치가 있는 기록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일정이 없었다 그랬죠. 네. 없었다 그랬는데 윤석열은 밤 10시 45분에 귀가를 한 겁니다. 네. 경찰이나 검찰이 이제 성담 술자리에 대한 이제 조사 결과는 이세창이 첼리스트하고 함께 8시부터 시작해서 11시 무렵까지 같이 술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조금 먼저 일어섰다고 이 얘기를 한다면 대략 시간대는 좀 부합을 합니다. 성담동 술자리에 8시에 참석해서 한 2시간 반 정도 그 참석하고 그리고 거기서 바로 청담동에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까지 왔다면 아마 22시 45분경이 되지 않을까 밤 생각합니다. 10시 45분경이 맞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네. 자,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새롭게 공개되는 내용인데요. 네. 그때 첼리스트도 경찰 조사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받았고 휴대폰도 제출했고 그렇습니다. 휴대폰 포렌식도 했고 경찰에서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고 또 진술 조서까지 다 받았어요. 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좀 놀라운 내용이 확인이 하나 됐죠. 네. 이제 첼리스트가 이제 경찰 조사를 11월 23일 조사를 받으면서 그 이틀 전에 이제 핸드폰이 압수가 됐거든요. 네. 그 압수한 휴대폰에서 그 첼리스트가 통화했던 주요한 내용들을 경찰이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맨 위에 보면 이제 이세창 총재하고 통화했던 내용들이 좀 일부 남아있고. 이거 나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전 남자친구하고의 통화.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세 번째 단락이에요. 네, 이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저희 청담동 술자리 저희 보도하고 난 뒤에 일주일 뒤에 친오빠로 보이는 남성과 통화한 내용이에요. 이걸 경찰이 사건 초기에 포렌식을 통해서 다 확보했던 거예요. 보도된 더 탐사에 보도된 녹취 내용이 사실이냐 거짓말이냐라고 묻는 친오빠로 보이는 남성의 질문에 대해서 피의자 첼리스트죠. 사실이다라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큰오빠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보도 내용은 사실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답하며 요 다음이 중요합니다. 장소는 전혀 제보가 안 됐고 당시 남자친구가 제보를 안 했다는 거죠. 네. 걔네가 모른다. 이름도 없는 곳이다. 네.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는 첼리스트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네. 술자리 장소를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가 그 술자리 장소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 있었고요. 거죠. 네. 이름도 없는 곳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간판도 없는 곳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윤상현은 안 왔고 이세창만 있었다. 이거는 녹취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이세창이 나에게 입을 다물라고 하고 있다. 돈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럼 경찰이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통화 녹음. 2022년 11월 2일 큰오빠. 친오빠로 추정. 큰오빠라고 입력을 해놨다는 거예요. 녹취 저 통화 핸드폰에. 경찰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친오빠로 추정이 된다. 그러면서 술자리가 사실이었음을 증명할 증거가 있냐라는 남성의 질문에는 사진이나 녹취는 전혀 없다라고 답변했다. 내가 그날 이제 그 녹취나 뭐 이런 증거는 없지만은 네. 이세창하고 주고받은 문자는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술자리를 부인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내용들의 이제 그 통화 녹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첼리스트가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받기 직전에 유튜버 이제 현장의 소리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걔네들이 핸드폰을 압수해 갔는데 그걸 열어보면 다 나올 텐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했었죠. 아마도 그 얘기가 이세창하고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청담동 그때 대통령이 나온 술자리 내가 가서 공연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다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취지였던 걸로 보여요. 자, 이 경찰에 가서 이렇게 진술을 한 내용, 결국 이제 이 내용들이 녹취 파일로 있는 건데, 네. 이 내용은 12월 3일 날 권지현 기자와의 대화에서도 네.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네. 중요한 거 내가 깜짝이야 누굴 봤냐 모르겠냐 이게 너무 중요한 나의 증거는 돼야 되는 거고 아, 거기 새벽 3시까지 있었다고 해도 그걸로는 알리바이. 증거가 없어요. 하나 어떤 것도 증거가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거가 있었으면 내가 딱 그러니까 진짜 더 두려우시겠다, 진짜. 거기서 완전 가족들 오빠들이 있는데 내가 잘못했다가 피해당하고 그런 거 되게 물어봐. 근데 그 좀 억울하지. 그러면은 계속 거짓말쟁이 되잖아요. 그런 거죠. 네. 그런 게 한 번 되면 모든 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뭐 이런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내가 무서워하다보다 오히려 이게 나한테 잘못하다 난 이런 생각이 뭐야 이 오빠는 그 얘기 듣고 바로 고백했다 그 진술하다가 그리고 혹시 뭐 CCTV 뭐 이런 거 아, 찾으셨어요? 아, 직접?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너 하지 마. 아, 그렇게 된 거군. 그런 거 없고 없으면 하지 마. 절대 얘기하지 마. 근데 거기 들어갈 찾을 때까지 기다려. 이 오빠가 하고 실제로 첼리스트가 통화했었던 통화 녹취 파일을 경찰에 입수했던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이제 그 통화 녹취 파일의 일부 내용들을 기재해 놓은 걸 보면 저희 권지영 기자한테 첼리스트가 했던 내용들하고 부합하는 그런 내용들이 제법 나오죠. 입 다물라. 이세창이 나에게 입 다물라 하고 있다. 네. 돈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완벽하게 부실 수사하고 조작 수사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 경찰이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기소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검찰의 책임, 특히 이제 아까 입출금 내역을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면은 검찰이 이 사건을 특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가담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사실상 이걸로 끝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네.
어떤 수사 기록을 보면은 정말 재밌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경찰은 첼리스트의 전 남자 그 친구한테 그 바람 피는 걸 숨기기 위해서 결국 거짓말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네. 조선일보에도 그렇게 보도를 했고 그러면 도대체 첼은 왜 청담동 술자리 보도되고 난 이후에 친오빠한테는 무슨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을까요? 네, 그걸 사실은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수사 기록 어디에도 첼리스트가 왜 친오빠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지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되질 않았고 또 오빠하고 통화한 내역을 기초로 해가지고 확인 조사. 그래서 이세창이 실제로 돈을 줬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세창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이 돈을 줬는지조차도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경찰은. 그러니까 애당초에 경찰은 청담동 술자리는 허위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끼워 맞추기 수사만 한 거고 검찰도 역시 유관무 검사도 그 경찰의 수사 결론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을 기소할 목적으로 그냥 계속 자신들한테 불리한 증거는 눈을 감고 억지로 끼워 맞추기 하고 허위 사실로도 모자랄 것 같으니까 강요미수죄까지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사건을 조작한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한동훈 조사를 왜 안 하셨어요? 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 가장 중요한 증인들이잖아요. 참고인들이잖아요. 피해자들이고. 윤석열 한동훈 저기 조사 안 한 거 지금 후회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한동훈이 그 청담동 술자리 안 간 거 확신하세요? 그리고 TK에서 술자리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확신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답변해보세요. TK 여사장은 찰리스트하고 이세창 씨가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이세창이 여기에 온 걸로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런 사실은 조사 안 했어요? 유관범 검사님 얘기해보세요. 공익의 대변자 진실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진실을. 그리고 찰리스트는 남자친구 바람 피는 걸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했다고 치고 왜 9월 달에 우리 보도하기 한 달 전에 하 씨한테는 똑같은 술자리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관범 검사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공소를 제기하고 부끄럽지 않냐고 얘기를 해보세요. 유관범 검사 당신 공익의 대변자라며 판단한 그걸 얘기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감독은 왜 조사도 안 끝내고 기소를 한 거예요? 당신 판단이 아니면 위에서 지시를 한 거예요. 당신 판단을 위해서 지시를 한 거예요. 뭐가 이렇게 급하게 그 기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한동훈이 민사재판에서 질 것 같으니까 한동훈한테 유리한 자료 제출하라고 기소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도 못하네. 감기 걸렸어요 지금? 왜 마스크를 껴요? 본인 얼굴 드러나는 게 두려워요? 또 왜 그렇게 그 두려울 일을 하냐고. 왜 윤석열 한동훈을 안 불렀어요? 그날 없었다면 부르라고. 그리고 이세창 휴대폰을 갖다가 압수 안 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집까지 들이닥쳐가지고 가족들한테 고통을 주면서 압수수색을 해놓고 왜 이세창은 압수수색을 안 한 거예요? 이세창 휴대폰을 왜 압수 안 한 거예요? 그건 정당한 거예요? 이세창이 구글 타임라인이 7월 19일 전후로 해서만 지워졌어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압수해서 확인해봐야지. 휴대폰을 왜 압수를 안 해? 아, 이런 엉터리 기소를 하고 우리 유관모 검사가 공익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응? 지금 후회스럽죠? 윤석열 한동훈이 저렇게 몰락할 줄 알았으면 이런 기소 안 했겠죠? 당신 공익의 대변자가 아니고 정권의 대변자라고 한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거야. 유관모 검사 입이 있으면 얘기를 해봐요. 응? 그렇게 마스크를 가린다고 스스로 부끄러움이 가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검사가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당신 이러려고 검사가 됐어요? 부끄럽지? 부끄럽지? 대답해봐요. 유관모 검사. 윤석열 한동훈이 이렇게 빨리 무너져가지고 너무 유감스럽죠? 응? 윤석열 한동훈이 일반인이라도 이걸 불러서 조사 안 합니까? 그들이 대통령과 법무장관, 검사 출신 권력자들이니까 못 부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중요한 참고인들을 못 부르고 이걸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냐고. 응? TK 여사장은 온 적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TK에서 술자리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뭔 근거로. 그리고 박정은 곧장 술자리로 왔다고 얘기하는데 뭔 근거로 고깃집에 들렸다가 술자리로 왔다고 사실관계를 그렇게 정리하냐고. 유관모 검사님 얘기를 해봐요. 진실은 존재하는 것이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조작검사 유관모. 앞으로 유검사 이름 뒤에 아직 따를 겁니다. 청담 술자리 조작검사 유관모.